오! 이게 세 번이에요, 세 번? 야! 워터파크네. 사람이 많아, 심지어. 야, 이거 뭐 문어발이다, 문어발. 회전 팀성 팀성 회전. 일본에 있는 가장 큰 시설보다 커요. 훨씬 커요. 네. 네, 매주 새롭고 신기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감. 오늘은요, 정말 멀리 일본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요, 북한 방문 횟수가 무려 18번. 와. 다큐멘터리 감독이세요. 근데 이분은 특히 북한 주민들하고 이렇게 친분을 유지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실제 그런 모습들을 촬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온 제1교포 박영희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박영희라고 합니다. 제1동포 3세, 제1교포 3세입니다. 와. 그래서 오늘은 어째서 북을 다녀왔는지, 그리고 저희가 촬영해온 그러한 생생한 모습들, 이런 걸 소개해드리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그 18번이나 북한 갔다 오셨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그렇게 다녀오신 거예요? 18번이나? 저희는 제1교포 3세잖아요. 그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고 네네. 어머니는 조선족이에요. 근데 저희는 한국 국적이에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한국 국적인데 어떻게 북을 다녀오냐고 그렇게 그렇죠. 질문을 하는데 네. 제1교포 경우는 뭐 국적에 상관없이 북에서 허락을 주면은 그냥 다닐 수 있게. 다녀올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약간 잘못 알아들은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조선적이라고 하시는 조선적, 네, 조선적. 조선족이라고 했을 때 하나는 중국 조선족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민족의 적이고 적은 국적의 적자를 주는 거예요. 적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이 말하자면은 일제 감정기 시기에 일본의 제1동포들이 200만 명 살았거든요. 네, 200만 명 이상 있었어요. 해방이 되니까 일본 정부가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뭐 규정하느냐. 그래서 그때는 북도 남도 국가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조선 반도 출신자들이다. 한 뜻에서 조선이라는 표기를 한 거예요. 그때 조선이었으니까 한국이. 그래요. 갈라지기 전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라진 조국을 나는 인정하지 않다. 그러한 하나 된 조국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조선적으로 계속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을 하신 거.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감독님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국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네. 정대세 선수 같은 경우인가요? 정대세도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정대세 선수가 북한 국가대표였으니 네. 너는 북한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대세 선수도 저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예. 그리고 안영아 선수 경우는 조선적이에요. 안영아. 예. 정대세 선수랑은 아시는 사이세요? 네네네. 그렇죠. 야, 축구 잘해. 정대세 선수가 일본에서도 활약을 했고 북에서도 대표로 활약을 했으니까 인터뷰라든지 그런 거 많이 해봤고 네. 예, 그렇게 했죠. 예. 한국에서도 뛰었어요. 수원. 죽어서 네. 안영아 선수 경우는 지금 실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요코하마에 동네 있어요. 친구네. 요코하마에 있어요. 예. 동네 친구네요. 네, 동네 친구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선수는 은퇴했는데 올해 6월 달에 UKJ, United Korea in Japan이라는 제1동포 대표팀을 만들어서 재밌다. 런던에서 진행된 국제대회에 감독으로. 예. 안녕하세요. 예, 안영아 선수가 예. 잘 됐네요. 신기하다.
정대세 선수랑 안영학 선수가 그때 평양에 경기 왔을 때 제가 봤었어요. 그때 막 어만 명, 막 몇만 명 된 대학생들이 가서 이렇게 봤는데 저 한국에 왔는데 그분이 여기 한국 팀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정말 부러운 거예요. 북한, 한국 다 이렇게 남한, 북한 다 오고 가면서 TV에도 이렇게 양쪽 TV에 다 나오고 정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 노래에 있어요.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 그 노래가 있는데 제목이 우리의 자랑이 이만저만 아니라오. 네, 제가 종려의 알기로는 노래죠. 그 조선 사람이 만든 노래인 것 같아요. 일본 땅에 요리조리 우리 동포 사는 곳에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고 일본 땅에 일본 땅에 우리 동포 사는 곳에 이거 들어봤다. 조선 학교 세워놓고 행복하게 뭐 배웁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조선 신보도 나오고 조선 학교도 나오고 그조총련 건물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이 이렇게 일본 땅에 조선 사람들을 우리와 똑같이 차별이 없이 맞아, 집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학비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국적이 가진 사람이 조선 사람들이 일본 땅에 살고 있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 학비랑 보내줬다라는 그 노래도 있어요. 아, 북한에서. 제일교포들이 돈 많이 보내주니까. 아니요. 북한에서 수령님께서 그 제일교포 그 사람들한테 돈을 보내줘서 공부를 학교도 하라고 짓고 한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학교도 생기고 조선 신보도 지었다는 거예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돈포들이 거의 대다수가 남쪽 출신이라고. 근데 북을 지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가 무시했거든요. 일본 사회에서도 엄청 차별이 많았고 고향에서도 그 당시는 무시를 당했거든요. 근데 북에서 돈을 보내주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맞아, 그때 정말 가난했기 초반에. 때문에 네.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조선학교에서 그 막 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네. 그런 거죠. 예. 아, 근데 그 말도 맞네. 북한의 휘파람을 부른 가수 전혜영이가 유명한데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몇 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얘가 11살인가 10살 때 일본에 가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서 일본 열도를 싹 다 울려버렸어요. 교육 원조비 장학금이 많고 많은 귀한 돈을 나라에서 나라에서 돈을 보내주는 궁결해서 생각을 못했지요. 감독님도 알아요, 지금? 네, 알죠? 예. 이 노래를 알아요? 알잖아. 지금도 설맞이 공연에 보면은 애들이 오거든요. 청년 애들인데 와갖고 저기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원수님께서 아직도 저희한테 돈을 보내준다고 감사하다고 노래 부르고 가요. 근데 북한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18번 갔다 오신 거 보니까. 네네네네. 네. 저희 학생 시기에 처음 가봤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 텔레비에서 계속 북의 정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저희가 보기에도 극단하고 일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북에 가서 보는 거 그리고 거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계속 좀 내가 촬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을 다녀오면서 거기에 뭐 소식이라든지 사람들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본 사회에 알리자고 네, 최근에는 10년 동안 계속 매해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좀 궁금한데 어디 가보셨어요? 평양은 물론이고 원산, 개성, 남포, 신의주, 사리원, 휘천, 백두산, 금강산도, 모양산도 많이 되게 많이 갔다 오셨어요? 네, 많이 갔죠. 지방도 막 가셨네요? 지방도 갔죠. 네. 아니, 왜냐면 북한 주민들도 여기저기 마음대로 갈 수 없는데, 네. 어떻게 가능한가요? 대학생 시기에 한 5개월
거기서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엄청 여기 뭐 베트산 가면 일주일 베트산 찌그를 뭐 보천보라든지 그런 데도 갔고 다 같이 단체로 간 거예요. 감시는 있어요? 아니 같이 단체로 가기 때문에 안내라든지 그런 지도원 네, 같이 가죠. 네. 올해 4월에도 갔다 왔고. 우와. 네. 4월에 저희가 이제 판문점에서도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북한 분위기 이런 건 어땠어요? 그때 저희가 평양에 있었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어떤 분위기인지 그걸 알아보자고 생각을 해서 하루 종일 카메라를 가졌는데 네. 아시는지 그날은 보도에 안 나왔어요. 맞아요. 네. 당일 다음 날 28일 날에 나온 거예요. 생방송이 아니니까. 생방송을 낼 수가 없지.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었는데 막상 북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네. 그러니까 27일 날은 그냥 평일 날처럼 직장에 나가는 분은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가는 사람들은 학교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 평일 날. 모르는 거야. 다음 날의 분위기는 그럼 다음 날에 저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보도에 나온 거죠. 와. 거기는 우리도 있었고 평양 시민들도 있었고 갑자기 나오니까 다가 먹고 있던 불고기를 그냥 가지면서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네, 다들 박 감독님은 알고 있었죠? 보도가 있다는 것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시간이 이 화면이 나온다. 화면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건 몰랐고. 그래서 나는 뭐 박수를 친다든지 그러한 것이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어떻게? 심각하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 적은 없으세요 거기서? 주민한테? 그래서 보도가 그날 정도에 다가 그럼 우리 같이 축배하자 이렇게 해서 축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한 뭐 감회 깊이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 기뻐하던 거예요. 네. 놀랬겠지. 왜냐면 대놓고 이렇게 그럴 수가 없으니까 또 옆에 분위기도 봐야 되니까. 네네. 그렇구나. 근데 그 김정은이 이렇게 손 잡아가지고 이렇게 넘겼잖아요. 이거 38 분계선 같은. 그랬을 때 북한 사람이 그거 보면 야 역시 우리 장군님은 패기 있게 딱 잡아서 이렇게 딱 낚아챘다 이렇게 또 할 것 같아요. 서탈하다고 하시니까.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그쵸? 얘기를 했죠. 아, 대단하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하나가 북한에는 다 역사적이고 다 그게 희한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튼 뭐 다큐멘터리 영화 촬영을 위해서 북한을 다녀오신 우리 박영희 감독님의 영화 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와, 강원도. 울림포코. 아, 강원도야. 우리에도 강원도가 있는데. 저게 뭐야? 조개구이. 저게요? 네. 맛있겠다. 뭐예요? 까만 돌이에요? 아니 저게. 조개예요? 조개예요, 조개. 예. 조개를 가솔린으로 하는 거예요. 조개에다가 휘발유를 붓는다고요? 저렇게? 저 빨간색 옷 입고 있는 분들은 북한 분들이에요? 아니 우리 제일 top 학생들. 운전선수 이거 하는 비결은 뭡니까? 유난히 비결입니다. 유난히. 연하니? 이거 버스 운전수 아바이가 버스에서 가솔린을 뽑아와서 버스에서 뽑았대. 가솔린 뽑아서 그걸로 조개구이 하는 거예요. 감독님 진짜 귀여우시다, 아바이가. 네, 아바이. 잘하는 사람하고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 안에는 깨끗하네? 그 안에 그게 파서 먹지. 여기다 술 부라. 여기 국 부라. 이렇게 마셔. 네, 소주. 네, 평양 소주. 네. 제대로 먹는다, 야. 소독을 한다고, 이거. 소주를 먹고. 어떻게 열어요? 이쪽에 뭐. 두툼하네. 익었어! 약간 돌 익었다. 돌 익었네. 익었어, 어떻게. 되게 맛있어! 열어주고 먹다. 속도 맞춥니다. 소스 맛있다. 왕코스바 같아. 야, 맛있겠다. 이거 되게 맛있다. 저기는
어디를 가신 건가요? 울림폭포란 하는 데인데 못 가보셨죠? 못 가보셨죠? 네, 못 가봤어요. 아니 강원도인데 여기가 최근에 개방된 관광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외국인들도 아직 못 가본 강원도. 예. 울림폭포는 금강산이나 마식령 관광이 오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찾아오게 되는 천하절경 명승지입니다. 강윤 씨, 울림폭포 들어봤어요? 네, 저희 강원도에 금강산 쪽에 제가 군복무 하던 데 있었어요. 그래서 울림폭포는 도로공사 하다가 원산이랑 그 평양 고속도로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법동에서 군인들이 발견했다고 해서 그때 울림폭포 선군 8경을 올려놓고 관광은 일반 주민들이 못하게 거입구만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저거가 분명히 그 외국 사람들 위주로 오픈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강원도에 쑥박하는 업소가 있었어요. 저희는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 줄. 근데 거기 심지어 일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요. 외국어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거기 같이 취업해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한 게 어떻게 보면 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세트장이에요. 몇 년 전에 저 울림폭포라는 게 거의 달력에 나왔어요. 저는 그때 처음 달력에서 울림폭포란 거 봤고 조선 8경, 13경 거기에 처음으로 서게 됐어요. 네. 저기 보면 조개를 구워 먹잖아요. 근데 지금 버스에서 가져왔으면 경유 기름을 가져온 거예요. 네.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거 먹어보지 못했어. 저거는 양반들의 삶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양반들의 삶이라고? 네, 저건 북한에서 일반인들하고 조금 좀 산다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저게 아까 조기구이 하는데 자꾸 안 익었다 그러잖아요. 익힐 수가 없어요. 익히면 뚜껑이 열리면 거기 휘발유가 다 들어가요, 맛이. 그래서 저 기술이 되게 필요해요. 원래 처음에는 볏짚으로 이렇게 된 거에다 싸요. 이렇게 쫙 깔고 그거 딱 덮고 가마니 위에다가 이렇게 휘발유 뿌리고 한단 말이에요. 되게 경험이 필요해요. 잘 못하면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그 안에 휘발유 냄새 다 들어가요. 일부러 열리지 일부러 못하게. 안 열리기 직전까지 딱 하는 게 기술이에요. 저희는 안 열리길래 죽은 조개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네. 운전수들이 잘해요. 맞아. 계속 늘상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덧칠한불 같은 걸 까서 이제 불을 탁 키우면 쫙 이렇게 불이 한 kop에 이제 팍 오른 다음에 제가 꺼요. 근데 그 끄는 것도 물로 끄는 것이 아니라 물하고 술이 같이 섞인 걸 탁 뿌려요. 그러면은 서서히 그러면서 그 소독도 되고. 근데 맞아. 절대로 그 냄새가 안 나요. 정말 맛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먹어보고 싶다.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이제 냄새 그런 거 이제 있기 때문에 조개구이 할 때에는 이제 원래는 조개가 이렇게 세워놓고 하면은 냄새가 좀 나요. 이렇게 벌려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냄새 안 나게 하려면 거꾸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옆으로가 아니라. 거꾸로 넣고 이렇게 하면 냄새가 덜 그렇겠네. 나고. 휘발유가 안 들어가니까. 혹시 그 감독님도 이제 드셔? 예, 많이 먹었죠. 예. 어땠어요? 맛있죠. 엄청 맛있죠. 박 감독님, 큰거 기름 냄새 안 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하는 사람이 하면은 기름 맛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되겠다. 이런 날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소주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 소독을 한다고. 예, 소주를 마시면서. 시킨다고 식중독. 핑계 좋다, 핑계. 근데 저렇게 산에서 저렇게 불장난을 해도 보통 산불 조심 그렇게. 산불 조심 이렇게 우리는 안 되거든. 산에서 이렇게 해 먹을 수가 아니 없거든요. 근데 북한에도 똑같이 산불 조심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거는 이제 허가된대. 그렇지. 허가된 데서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왜냐면 산불 조심이라고 쓴 그 판 그 뒤에서 불로 그러면 콩닥계람 해 먹고 그러면 다 해 먹어요. 그래. 그러니까 저기 절대 안 되는데. 현실적인 건데. 법이 안 지켜져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좀 놀랍다 하시는 게 그동안 북한 영상 가져온 게 보면 외국의 유럽의 감독들이 가서 지시된 거, 그러니까 여기 멋있는 장면만 이렇게 찍어왔는데 우리 제1동부 그 박영희 감독님은 생생한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한 거를 많이 찍어오셨습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보시죠. 진짜 궁금하다. 와. 장들리? 뭐야? 유럽이야? 이게 어디예요? 박물관인가? 영광역. 예. 역? 지하철. 우와. 영광역. 지하철? 오, 오랜만에 본다.
와, 진짜 좋다. 오, 지하철. 오. 와, 지하철역 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놨냐? 박물관인 줄 알았어. 와. 엄마 대박. 클래식한 느낌이네요. 네, 좀 영국 느낌 나요. 사진은 마음껏 찍어도 됩니까? 네, 그렇죠. 여기는 관광 코스니까 뭐 예, 자유롭게. 중국인들 엄청 많아요. 와, 에스컬레이터. 와, 대박. 왜? 오! 갑자기? 뭐야? 너만 보인단 말이야. 어머머머머. 저 사랑에 빠졌어. 아, 진짜 잘생겼어요. 잘생겼다. 오! 되게 멋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해. 한 번 보고 사랑에 빠졌구나. 그 약간 한국 아이돌처럼 생겼어. 그건 자세가 일단 이렇게 그냥 이런 자세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약간 자본주의돼서 약간 뭔가 그렇죠. 자기도 알아. 뭘 쳐다보는 아는 느낌이야. 역장각도잖아요. 지하철에 학생들하고 같이 가다가 그 에스컬레이터 타서 그 남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 다가 그 남성한테 매혹되어서 하는데 나도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군지 모른 거예요. 네. 우리가 근데 또 예사롭게 넘길 수는 없는 게 실제적으로 평양에서 미니 씨 이렇게 지하철에서도 눈 맞아서 이렇게 저런 미소에 가는 경우가 있나요? 그게 저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다 보여요. 다 보면서 사람들.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면서 가는 게 아니니까 다 머리를 들고 가다 보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 다 봐요. 그런데 매일매일 마주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시간에 칠 때.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매일매일 마주치면 저 남자 뭐 그러다가 맞는 사람도 그러다가 사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매일 보면 그 남자들 기억하고. 군간 동지! 저, 군간 동지, 아니, 동무가 어떻게? 이걸 주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만 놔두니 정말 미안하겠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칼을 들고 했어.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실제로 친했어요. 제가 통근을 해 다녔는데 체내 때니까 저는 이렇게 차량을 다 지정해 놓고 있어요. 내가 고정 난 딱 3번 차량을 타는데 그 차량을 한 1년 2년 타고 나니까 그 같이 타는 남자가 저한테 엄청 반해서 그래 오랜 시간 그 아니, 사람 갑자기 자랑을 하세요? 아니 그 군대 학생이었고 저는 그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자랑하시네요. 아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랜 시간 차량을 같이 타고 그러면 이제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만 말똥말똥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콩나물시루처럼 서 있으니까 빼고 어떤지 막 이렇게 막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설레. 맞아. 나도 그랬다. 당윤 씨 지하철 타보셨어요? 네, 타봤어요. 지하철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 뭐 핸드폰 안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핸드폰 자랑하려고 일부러 또 일부러 전화다.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막 주머니 이렇게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 들고 뭐 이렇게 전화를 받는 척도 하고 막 이러네요. 그래서 92년도에 하던 짓이다 내가 92년도. 그렇죠. 이게 형님 그때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나 삐삐처럼. 나 그때 주머니에 안 들어갔죠? 테이블에 이만했지. 주윤발이 쓰던 거 있어요. 이만한. 나 그거를 이렇게 테이블에 그냥 놔두는 거야. 잘 터지지도 않아. 혹시 그 평양에서도 출퇴근 시간 되면은 우리처럼 막 엄청 사람도 많고 지역 처리됩니까? 네, 맞아요. 엄청.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퇴근 시간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1분 1초를 다투는 거예요. 지각 도장 찍게 되면 배급주는 배급 눈깔표가 잘려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문이 안 닫힐 정도로 막 비비고 없는데 그냥 무엇을 박아 놓듯이 그렇게 타고 다녀요. 똑같네요. 저희 그 도격대가 출퇴근을 아파트 건설을 할 때 출퇴근을 지하철 타고 해요. 지하철 타고 한 개 여단이 움직이니까 그 평양 시민들이 저희가 딱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가게 되면 다 묶여요. 왜냐게 되면 도격대하고 같이 타게 되면 주머니가 다 청소되거든요. 일단은 뭐 주머니에 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옆에 가느라 다 알아서 가요.
예.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돌격 때만 딱 거기 앉아있는데 그 냄새가 그 흙먼지 냄새가 그냥 한 칸에 꽉 차 있는 거죠. 돌격 때는 무슨 사상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무지막지예요, 그냥. 돌격 때 사상이 없어요. 뭐 사람이 좀 천천히 타려고 그래도 밀고 하는데 그 미는 속도가 진짜 돌격 때야? 너무 세요. 밥을 잘 못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건설을 계속 해서 그런지 힘이 너무 무지막지하고 미는데 저는 돌격대에 따라서 신발은 밖에 있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떡해요? 신발 없는데 내려야 되는데 밀고 들어오는 그 속도에 내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딱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해요. 딱 이렇게 봐요. 보다가 빈자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보다로 딱 벗어서 딱 버려요. 그 빈자리가 모자에 딱 들어가고 똑같아요. 혹시 그것도 못했잖아요. 못하게 되면 돌격대는 진짜 사상이 없어요. 우자 이렇게 3회 이렇게 한장 그러면 이렇게 한장 그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워갖고 막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앉아서 이렇게. 진상이야, 진상. 우리나라에서 남자들 절대 그러지 않는데. 아니, 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됐는데, 근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저 동기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아까 에스컬레이터 그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스피커 있고 리춘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맞았어요?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을 환영하는 연회가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라디오인데 그냥 막 이춘희도 나오고 뭐 방송원들도 나오고 다 하는데 하루 종일 김부자 찬양만 하고 선전만 하고 모란모악단 노래도 나오고. 아, 그래요? 그게 그 에스컬레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열차 안에도 있고 지하철 곳곳에 그런 방송들이 있어요. 아니 보통 난 지금 방송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험하오니 오른손을 꼭 올라갔어요. 조심해서 올라가라고. 이런 것도 없어요? 이번 역은 이태원. 내일 신문은 왼쪽입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아 진짜? 없다고? 네.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한국의 지하철에 와갖고 뭐 문 닫겠으면 안전문 닫겠으면 계속 조심하라고 막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조심하란 말 안 해요? 안 해줘요. 그냥 쾅 닫게요. 그 순간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최근에 새로운 지하철이 나왔거든요. 그거 타봤는데 한국의 지하철처럼 화면이 있어서 다음 지하철은 여기 빼빼빼빼 이러면서 이야 이거 완전 신세계다. 진짜 새사슬이다. 그런 거 좀 타보고 싶다. 야, 아무튼 뭐 지하철이 아무튼 관광 코스에 또 있다는 예, 것도. 저희 또 그 지하철 관광 코스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잘생긴 남학생. 예. 그래서 저희가 아쉬우니까 평양 미남 2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모란봉 같은데. 모란봉 같은데. 여기 모란봉이죠. 오, 잘생겼네. 모란봉. 26살입니다. 26살. 그러면 이제 학생이요. 김영국 사범대학 학생. 뭘 전공해서 배웁니까? 교원입니까? 저런 수학 선생님 있으면 진짜 인기 많은데 학교에서. 몇 년입니까, 그게? 5년. 5년. 엄마가 자랑을 막 알아서 막 해. 근데 저 인터뷰 오니까 진짜 놀랍네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저 인터뷰하게 되면 뭐 대학교를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무슨 사랑으로 대학교를 들어가서 지금 뭐 무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정상인데 한국 엄마가 그냥 자랑하는 그런 거네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큰 카메라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마이크도 그 조명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인터뷰 받으면 잘 말해야 된다. 긴장, 부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딱딱하게 되는 거고 그치. 저희는 좀 작은 카메라 가지고 좀 이야기해 봅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교포라고 그러고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그나저나 연순 씨. 네. 아까 보면서 진짜 뭐 훈남 좀 약간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라이언 씨가 만약에 평양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훈남이에요? 어떻게 돼요? 안 보낼 건데요, 제가. 안 보낼 건데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보내진 않는데 내가 만약에 라이언 씨가 가면 훈남이냐 아니냐. 탑3 안에 들어가요. 탑3 북한 전체에? 저 정도는 밖에 못 걸어 다닐 거예요, 아마. 그러면 나 정도는 큰일 나요. 나 정도. 흔해. 나 정도는 어느 정도? 흔하다고. 흔하다고? 흔한 돌이야. 돌이래, 흔한 돌. 나도 한 엄마의 아들이야. 흔하다고?
그럼 만약에 라이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건너편을 보면 진짜 반응이 있을까요? 바로 다시 올라가죠. 진짜? 바닥에 서문이 짜죠. 몇 시 몇 분쯤에 어떤 남자가 어떻게 올라온다. 아마처럼 얼마 구석마다 여자들 야, 라이언 좋겠네. 미라가 너 왜 못마땅한 표정이세요 지금? 아니 형이 왜 더듬어? 저 형님이 진짜 잘생긴 거는 인정하는데 북한의 기준이 달라요. 그렇지. 기준이 다르죠, 유력 씨. 남자아이가. 형님은 머리도 조금 작으시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머리 작은 사람 인기 없어요. 뭔 소리예요? 인기 없어요. 아니지. 평양에서도 짱이지. 난 자강도 스타일이야. 아니 옛날에는 막 얼굴도 좀 시꺼멓고 머리도 좀 크고 이랬잖아요. 머리 크면은 이 뇌가 안 돌아간다고 머리 좀 작은 사람들 좋아요. 아니 제가 용명 오빠 좀 도와드리자면 라이언 오빠는 평양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평양에 가면 오빠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우리 지방 사람들이 스타일이군요. 오빠를 예. 보면 아마 야 저거 뭐 이렇게 치셀레비 같이 생겨 이럴 거예요. 그래. 치셀레비 같이 너무 하얘. 생겼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시골 쪽에서는 아마 좀 대홍단 뚝감자 같이 생겨서 배용단 뚝감자 뭐야? 나무도 잘할 것 같고 김도 잘할 것 같은 사람. 칭찬이야? 야, 칭찬이야, 이게. 배용단 뚝감자. 진짜 궁금해서 그래. 나도 알고 싶어서 그런데 용명이하고 나. 아이, 비교할 걸 비교해. 비교할 걸 비교해. 그걸 비교해. 야, 나 너한테 지면 난 진짜 은퇴할 거야. 잠깐만. 야, 재밌는데? 오늘 제일 재밌다, 이게. 잠깐만. 제일 재밌어. 나 만약에 너 진심이야? 진심이야? 나 진심이에요. 나 진심. 만약에 내가 남인성 나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형님한테 지면은 야, 너 나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연하죠. 이거 투표 이거 줘봐. 손 들어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투표를? 네. 자, 북한이야. 그냥 한국 말고 북한. 네. 눈 감아요. 용명 씨랑 남희석 씨 눈 감아요. 눈 감은 얼굴도 내가 나. 용명 씨다! 얼굴만. 오! 우와! 야, 표 많이 나온다. 야. 와? 야, 이거 많이 그리고 나온다. 내리세요. 와? 내리세요. 얼굴만 남희석. 야, 박빙이야. 잠깐만, 박빙이라고. 야, 잠깐만, 이게 박빙이라고? 아니, 생성질이 난다. 생성질이 나. 일단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와, 한 표 차이에요, 한 표 차이. 말도 안 돼. 진짜 한 표 차이. 그러면 확실하게 이거 답을 내기 위해서 다음번 제가 북에 갔을 때 두 분의 사진을 가지고 아니, 이만 가면 이게 주제가 될 거리냐고, 이게.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전시사진 해서 감독님이 가져가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쭉 사진 보여주고 그렇지. 누가 났습니까? 라고만 그냥 진짜 정확히 궁금하다. 해주세요.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와. 이거 내가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일 궁금하다, 이거. 이번에는 우리 박은혜 씨가 가장 궁금해하는 곳. 네.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 이게 세번이에요, 세번? 야. 워터파크네. 사람이 많아, 심지어. 와. 와, 재밌겠다. 난 저거 못하. 재밌겠다. 나는 무서워. 거기서 이름 뭐 현미는 잘못 보는 거야? 와, 예쁘다. 어우. 그러니까요. 제일 톰바 학생이고 남학생이 그래서 너무 예쁘니까 이야기를 하자고. 21살. 저는 18. 공부사 왔습니다. 성공했나봐. 부천철 선물은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니면 아까 한 번 만나서 다시 만나서 한중이랑 같이 아. 이름이 어떻게 돼요? 샴미. 어떻게 규모 같은 거는 아, 규모는 엄청 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가장 큰 시설보다 커요. 훨씬. 아, 진짜? 훨씬 커요. 네, 훨씬 커요. 사계절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흥성이는 원수물놀이장이지만 요즘은 삼복철이어서 더더욱 흥성입니다. 물놀이장이라는데 사람은 많지 않네요. 아니 그 날에 따라서 엄청 많을 때는 들어가지 못할 정도 많고 어느 요일은 아까 쭉 화면에 나왔는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적은 날도 있고. 저 날은 아무래도 외국인 봉사하는 날 같아요. 토요일 날이 외국인 봉사라서 사람이 없거든요. 수실도 엄청 깨끗하고 외국인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수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수건도? 네. 아, 그 평소 쓰는 수건하고 약간 차이가 나게. 네, 평소 사람들 가는 날하고 틀려요. 우와! 자, 여기는 어디예요? 응나인민위원지. 네. 대박이다. 오, 나름 난이도가 있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기분 나빴다 많이 더라고. 괜찮아. 위력이다. 위력신데? 위력이 닮았어요. 야, 이거 뭐 문어발이다, 문어발. 회전 팀성 회전. 와. 야, 이거 재밌겠다. 아, 이거 진짜 무서웠어요. 탔어요? 네, 탔어요. 이거 화면 촬영을 하면서. 네. 우와. 아,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 이거 아니다 무서워.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다 무서워. 이건 아니다. 네, 이거 못 탔어요. 무서웠어. 종절 안 되니? 야, 이건 뭐라. 이거 아니다. 아니, 그냥 나만이네. 너무 무섭다. 있을 거 다 있네. 게임장도. 게임장. 시설 좋네. 우와. 저 나도 게임만 해봤는데. 저런 거 진짜 잘하겠다. 그죠? 진짜 저도 저거 잘해요. 진짜 깜짝 놀랐어. 이쁘죠? 잘생겼는데요? 저분은 북한 분이에요? 와, 이거. 머리도 진짜 예뻐. 너무 잘생겼다. 딱 그 게임하는. 인민권도 있어. 네, 이거 너무 재밌어서 나를. 김정은 위원장이 맨날 가서 시찰하던 데가 저기죠? 네, 전에 2012년 이설지효사랑 처음 봤던 데가 저기. 탔네?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면은 이거 원시님 탔던 거네 하고 또 타자 막 그러고 다 그렇기도 하죠. 거기에 사람들은. 저 자리는 모르겠는데 1등 영화관 같은 데 가면 김정은이 앉았던 자리는 못 앉게요, 누구도. 뭘? 그 영화관 같은 데 가잖아요. 저 안에 그 3D, 4D 그 IMAX 체험 영화관이 있는데 거기에 앉으려고 제가 직접 앉으려고 했는데 저 보고 똑바로 보고 앉으라는 거예요. 어디 앉으려고. 수령이 보니까 앉았던 자리인데. 여기 경애하는 뭐 김정은 스님께서 앉으셨던 자리 딱 못 앉게. 못 앉아요, 거기. 그럼 저기도 못 앉을 수 있겠네. 네, 못 아마 앉아요. 저기도 못 앉게. 앉을 거예요. 너무한다. 네, 그 감독님 이제 그 북한 놀이기구 때 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본이라든지 한국에서 놀이기구를 타자면은 한 시간 기다린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은 계속 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 타고 저거 타고 여기. 그거 타고 이렇게 하면서 다닐 수 있어서 거의 다 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촬영을 하다가 카메라를 들고 탔으니까 기분이 나빠졌어요. 토할 것 같아서. 예. 어지럽지? 예, 그래서, 예. 엄마, 잠깐만요.
아까 보니까 야간 개장도 하더라고요, 남한처럼. 네. 근데 정전 안 된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평양시 농담인가요? 그렇죠. 예. 전전이 그래도 최근에는 거의 평양에서는 없어졌는데 지난 시기까지는 계속 전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담으로 지금은 하는 거죠. 옛날에 갔을 때는 정전 많이 됐었어요. 많이 됐죠. 예. 그래도 이번에 4월에 갔을 때도 한 번 있었어요. 예, 한 번만 그래도. 예. 그래서 조금씩 좋아진 거. 그 한 번 끊어지면은 1분 후에는. 이야, 대박, 진짜? 네. 엄마. 그러니까 이게 정전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병원 문제도 있고 도로교통 문제도 있고 냉동실 냉장고만 생각해도 아마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저희 냉장고 책장으로 이용했어요. 책장으로 쓴다고. 전기가 하도 안 왔어요. 냉장고를. 책장. 이번에는요. 지난 4월에 우리 남북 정상들이 명장면을 연출했던 그 판문점으로 가볼 건데요.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한국 쪽에서 북한 측을 바라보는 그 영상만 많이 봤거든요. 박영희 감독님께서는 그 북측에서 우리 쪽을 바라보는 영상을 담으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군대들 보라 무서워. 저 버스 나왔을 뻔했네. 더 예쁜 사람. 옷 입은 게 너무 예쁘게. 오, 섹시하다, 야. 저 대학생 같은데? 무잔치에 농민들이 살지요. 농민들이 살지. 그 혹시 전쟁이 못 터졌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거기가 전쟁터가 되지 않습니까? 비무장지대 안에서 농민들이 사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평화,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이런 우리의 노력을 보여줬고,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도 그 농민들의 이 생명,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다 세웠다. 아, 여기네. 아, 북쪽에서 보는 거네. 야, 신기하다, 이거. 저기가 우리 한국 쪽이구나, 어머. 아, 이렇게 보는구나. 뒤에서 안 보일 땐 저렇게 하고 있구나. 좀, JSA. 저희 군인들 2명이 피해진 저 건물이 이 지난 시기 우리와 미국사의 군사 종전연의 해를 지나던 것입니다. 이 저 건물에서 멋있다. 늠름하다. 3월 말까지 12,000m의 각종들을 진행했습니다. 해를 통해서 저기 뭐 기자 관광객이구나. 이건 남측 관광객실. 와, 진짜 저 뒤에 건물 저렇게 생긴지 처음 알았으면 저기서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저 외관을 그치. 완전 생소하게. 저기 풀샷은 보기가 어렵죠. 네. 너무 신기하네요. 자주 가보셨어요? 예, 자주 가봤죠. 그래서 나는 처음 판문점 간 것이 북에서 갔기 때문에 계속 북에서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꼭 남쪽에서 가봐야 된다고 남쪽에서도 가보고 거기서 가보셨어요? 촬영도 하고, 예. 와, 진짜 대박이다. 신기하다. 양쪽에 다 보셨네요. 예, 양쪽에서. 우리는 한 군데도 못 봤는데. 저도 못 봤어요. 판문점은 아무나 못 보더라고요. 저도 갔다 왔는데요. 예, 엄청. 대박. 진짜 부러워요. 제가 같이 간 사람이 그 판문점을 대사님이었는데 개별로는 못 가는데 단체로는 가요. 개별로는 못 가요. 네. 그래, 맞아. 그래서 암벽 근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땅굴이나 뭐나 해가지고 그게 하나 코스로 돼 있어요. 우리 이만갑 단체로 가요. 좋다. 근데 강유 씨,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요. 혹시 그 북한에서 JS에 그 근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근데 JS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출신 성분에서 되게 하나도 걸리면 안 돼요. 6.25 전쟁 때 치안대나 지주 자선, 월남전. 그리고 한국 쪽에 온 뭐 월남 뭐 이런 기록이 없는 사람들만, 그런 자녀들만 차출해서 보낼 수가 있고, 거기서도 키나 이런 부분 뭐 신체 조건까지 확실하게 해서 내보내곤 하거든요. 헌병들 보면 되게 좀 멋있잖아요. 근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거든요. 좀 곤방지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곤방지다. 우리나라 안경 헌병 끼고 막 봤을 때. 다리 벌리고 있는 게 곤방지다고 하면서 좀 비하하면서도 저희가 따라하곤 했어요. 좀. 네. 다리 벌리고 서 있으면서. 지금 박영희 감독님 같은 경우는 양쪽을 다 가봤고,
그러면서도 사실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그냥 하나의 조국인데 갈라져 있는 상태고. 마음이 아프네. 좀 그런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북에 이러한 좋은 점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북에 가면은 한국은 이런 생활도 하고 있다 이런 거 알려주고 그런 것도 좀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에 가면 너 일본인이잖아 이렇게 지적을 받고 나는 도대체 무슨 사람이 어디에 살면 되느냐 이러한 고민을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때마다 저희는 조선족 동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서 서투르지만 우리말을 배우고 이렇게 하자고 민족을 자책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너의 부모님들은 훌륭한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도 알아주니까 하나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조선족이신 분들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한국 국적 제일 동포들 40만 명 있는데 조선족은 이제 4만 명인 거예요. 10분의 1. 근데 일본 사회가 옛날부터 엄청 차별이 심한 나라였던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래도 한류도 있고 한국에서 일로 나오시는 분들 많고 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 좋아졌는데 조선족 동포들은 특히는 취직을 할 때라든지 집을 임대받을 때 그때 조선족이어서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회사에 어쨌든 들어오지만 일본 이름으로 바꾸라든지 그러한 차별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괄시 이런 게 있네요, 그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학교 여학생들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근데 텔레비 방송에서 뭐 북의 핵 위협이라든지 뭐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사건이 나오거나 보도가 나오면은 일본 사람들이 북에 직접 뭐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적으로 삼는가 하면은 일본에 있는 약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는 소녀들.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서 치마 저고리를 칼로 짚고 그런 폭행 사건도 저의 후배도 폭행을 당하고 입원을 하고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죠. 세상에. 네. 그래서 지금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다니기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제2 교복이라는 그 스카트하고 브라우스 입고. おいお前中華人かこんな服着て歩いてんじゃねえよ切られねえように気をつけろよ 자, 오늘 이만갑에 나와서 뭐 귀한 영상들도 이렇게 많이 소개해 주셨고 끝으로 소감을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분남 대화가 실현이 되어서 뭐 서로가 좋은 평화로운 세상을 그려나가자 이러한 전부끼리의 흐름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영화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오랜만에 이만갑을 찾아오신 우리 강정혜 어머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나온 제 아들이 18살이에요. 아들이 문을 열고 아빠 보고 아빠 엄마를 보내라. 엄마 중국에 17년을 숨어 살았는데 엄마는 엄마고 이 누나가 이제 20몇인데 몇 번 17년을 숨어 살아야 되겠는가. 한국에서 국적을 준다는데 보내라 하니까 아빠가 아들을 막 욕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무릎을 꿇어요. 아빠한테. 아빠 내 이제 잘해주겠으니까 엄마를 살려주라고. 엄마가 달아나는 것 때문에 이제 한국 가면 연락한다는데 엄마가 우리를 버릴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서 아들 붙들어 안고 우리 아들이 정말 다 컸다고 의학하고 그래서 남편이 거기서 아들이 끌어안는 거 보니까 그럼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탈북을 시도해서 이까지. 진짜 감동이다.
예, 강정희 어머니가 네. 한국에 오시게 된 계기가 그때 당시에 중국에 있던 네. 아드님, 네, 응원이잖아요. 아드님이 그럼요. 부탁해서. 예. 근데 그 아드님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강정희 씨 아들 강문강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어머니 강정의 아들 강문강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한국말 잘하시네요. 여기 올 때까지는 한국 걸 한 글자도 몰랐고 한국말 한마디도 몰랐어요. 그럼 여기 몇 년 된 거예요, 한국에? 16년에 2년 딱 됐어요. 2년? 2년 만에 이렇게 잘해요, 한국말을? 네. 열심히 배웠었어요. 머리 되게 좋으신 분. 아니, 한국말은 학교에서 공부하신 거예요? 아니면 학원을 네. 다닌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대단하시네, 진짜. 어느 학교 다니시는 거예요? 여명학교. 아. 우리 문강 씨는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중국에서 살 때 어머님이 탈북민이라는 거를 언제 알게 됐어요? 저는 중2 때 알았어요. 중2 때? 네, 중2 때 그때는 학교에서 문근 같은 거 만들라고 했는데 그래서 부모님 신분증 같은 거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담임쌤한테 제출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신분증은 그 컴퓨터에서 조회가 되는데 근데 왜 어머니 신분증 그 번호가 계속 틀리는 거 나와요? 그때는 저도 당황했어요. 왜냐면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잖아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그냥 우리 엄마일 뿐인데. 네네. 근데 가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중국어는 이렇게 신분이 확인 안 된 사람을 검은 사람이라고 해요. 어째 검은 사람으로 나오는가. 그래서 정말 속일래야 속일 수 없어요. 정말. 그래서 선생님을 속인다는 거는 애를 장래에 지장을 주는 것 같아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어머님이 어떻게 북한에서 왔는가 하고 정말 아쉽다고 그러면서 그걸 다 비밀을 해가지고 문광이를 여전히 엄청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정말 좋으신 야, 그러면 16살에 어머니에 대해서 알았는데 어머님이랑 지내면서 우리 문광 씨는 언제 알았을 때 언제가 제일 안타까웠어요? 어머니는 그때 그 가짜 신분증 가지고 중국에서 한 17년 동안 숨어서 살았는데 저랑 어머니랑 같이 뭐 쇼핑 갈 때 그 도로에서 갑자기 경찰 나오잖아요. 순찰 같은 거요. 네. 엄마는 얼굴 당황하는 것도 보일 수 있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에이구,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겠어요. 예. 네, 저는 또 한 번 북송됐잖아요. 저는 이 이빨이랑 이랑 이기다 가짜예요. 그 북송돼서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잡히면은 어떤 효과라는 거 너무도 잘 알길래. 아이고. 그래 잡혀갔다 와서도 경찰차가 나타나면은 그 논으로 들어가 엎대요. 물이 있는데. 괜히 그냥. 네, 그냥 엎대요. 개구리처럼 딱 엎대 있어야 돼요. 그 논이 이렇게 흔들리면 볼까봐. 그러면 이제 다 갔다고 연락이 오면은 그래서 완전히 물질돼가지고 나오죠. 세상에. 새해마다 엄마는 포도주 마셔요. 많이 마셔요. 마셔다가 울어요. 왜냐면 엄마도 새해마다 다른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6년 동안 한 무슨 슬픈 얘기도 하고 기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울면서 진짜 제가 봤을 때도 마음이 아파요. 고향이 그리우시니까. 예, 얼마나 한이 많으시겠어요. 숨어 사는 어머님을 사실 가장 가까이서 보시는 분이 사실 아드님이신 문강 씨잖아요. 네. 그렇게 뭐 약주 드시면서 외로워하실 때 그리고 또 그리워하실 때도 또 속상했겠지만 또 어떤 때 또 속상한 모습들이 보였었어요? 겨울마다는 우리 아버지는 일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시골에서 살아니까요. 눈 내리면 농사 안 지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술에 끓고 안에 그 김치 같은 거 그 한 30여 가지 종류를 했어요. 반찬을. 그래서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김치 파는 거. 그리고 우리는 북쪽에서 살았니까요. 중국에서. 흑룡강에서 살았는데 되게 추워요.
춥고 그리고 눈 내리다마다 그 도로는 미끄러워요. 그 술에 차는 바퀴가 미끄러워 그거 방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는 어머니 좀 더 힘들어요. 아이고. 손도 이렇게 속상하고 그리고 아침마다도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진짜 어머니 보고 와 이렇게 계속하면 어머니 건강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자기 숨어도 골목에서 울었었어요. 식당에 가서 일하면 중국 돈 하루에 1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김치 장사를 하면 그래도 본전을 내놓고 뭐 하면은 한 30만 원 정도는 벌어요. 3, 40만 원, 많은 때는 50만 원. 그래가지고 장사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어요. 그때 아들이가 엄마 우리 학교에 와서 팔아라. 그래서 야 네가 학교 다니는데 네 창피산데 엄마가 어떻게 거기 가서 파는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거기 왜 창피산가. 자기 노력으로 사는데 도둑질해야 창피사지. 자기 노력으로 파는데 왜 창피산가. 그래서 가니까 선생님들이 다 맛보고 그 애들이 막 와서 그날에 그 한 버치 가져간 거 모자라서 못 팔았어요. 어이구나 세상에. 그래서 아들인데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속으로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우리 아들은 왜 이리 철이 빨리 들지? 문강 씨는 학교 와서 친구들 이렇게 보고 하는 거 창피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남의 애들이 엄마는 다 예쁘게 옷이 예쁘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우리 엄마는 그렇게 예쁘게 안 입고 그리고 화장도 안 해요. 촌스럽게 그 술에 차를 끌고 우리 학교에 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창피하죠. 근데 어머니 그 거세마다 생각하면 제가 왜 창피하죠? 어머니 솔직히 말해 어머니 도둑질 아니잖아요. 어머니 무슨 범죄자도 아니잖아요. 내가 눈물이 흘러. 제 마음속에는 어머니 대단한 사람이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맞아요. 생각하는 게 엄청 어른스럽네. 생각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래서 제가 더 눈물이 나는 거는 이래 학교에서 팔고 제가 그 살림차를 끌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 딱 막아요. 그래, 야 빨리 가라. 애들이 본다가 엄마 힘든데 그 뒤에 앉으라고 채소 다 판 거 한 구대다 몰아놓고 거기 앉으라 그래요. 그리고 엄마를 끌고 집까지 가요. 그래 겨우에 정신 먹는 거 보고 그러고 자기도 학교 가요. 그거 볼 때 막 그저 가슴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오빠가 학교 오지 말라고 해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창피해서. 근데 이렇게 또 생각이 너무 진짜 어르신처럼도 이제 하시고 어머님 마음까지도 이제 하시고 약간 확실히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엄마 보내주세요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네. 이게 그때 그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엄마 한국 보내달라고 했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16살 때. 16살? 사실 16살이면 내 옆에 엄마의 존재가 가장 좀 중요할 텐데 어떻게 엄마를 한국에 보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면 어머니는 중국에서 17년 동안 숨겨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17년 동안은 제가 봤을 때는 행복한 순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머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한국에 가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었어요. 꿇고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 행복하는 순간 한번 본 적 있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저 얘기 계속 들고 그래서 한 2주
어머니랑 같이 설득하다가 동의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반대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갔다가 너네를 데려간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를 놓으면 다시는 자기하고 완전히 마지막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들이가 아빠 믿으라고, 엄마가 북한에 잡혀갔다가 와서도 아빠를 찾아왔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빠를 믿으라고. 아들이 저는 힘들 줄 알았는데 도리어 남편이 힘든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그 아들의 설득으로 한국에 갈 수 있었는데 솔직히 심정은 어땠어요, 어머니 그러면? 그래서 아들이 고맙기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는가, 철이 너무 빨리 들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한국에 가서 무조건 아들을 빨리 한국으로 데려가야 된다 하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네. 문강 씨, 혹시 이제 다시 나를 안 찾아오거나 못 오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다음날 바로 연락 줄 줄 알았어요. 근데 3개월 동안 계속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음이 불안하죠. 왜냐면 저도 이렇게 생각하죠. 혹시 어머니 저를 포기했어요? 저를 잊었어요? 또 이런 생각이 많이 했어요.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그리고 저는 그때는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 3개월 동안.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중학교로 고등학교 가면 그 한국처럼 수능 같은 거 큰 시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시험 치기 준비했는데 딱 그 3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쪽에는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쪽에는 여기 시험 공부 돼가지고. 아유, 세상에.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는 진짜 너무 슬프고 너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어느 날 연락이 오면 제가 성적이 떨어지면 어머니도 속상하죠. 그래서 저는 공부는 포기 못했어요. 더욱더 열심히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화가 올 때 제가 자랑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아, 멋있다. 세상에. 철이 너무 빨리 들었네. 와, 사실 저는 이렇게 일찍 철든 친구들을 보면 되게 가슴이 맞아.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든 게 내가 철들고 싶어서 철드는 게 아니거든. 그 상황이 나를 철들게 만든다는 게 되게 가슴이 아픈데,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밥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았어요? 어머니는 2014년 12월 달에 갔어요. 겨울에는데 아버지도 일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랑 진짜 맨날 가지, 감자, 볶음 이렇게 먹었어요. 뭐 아버지가 뭐 제대로 했겠어요. 이야, 아이고. 세상에. 진짜. 그 매 순간 이제 어머님을 되게 보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가장 보고 싶었을 때 언제예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저도 어머니 집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엄마, 이렇게 불었어요. 근데 아무 대답 없어요. 그래서 혼자 주방 가서 가지 볶음 같은 거 해 먹고 어머니 하는 반찬을 먹고 싶었어요. 외로워졌어요. 문강 씨 그때 외로웠을 때는 엄마 무릎 꿇고 그렇게
보내드린다고 그렇게 아버지께도 부탁했던 것도 후회할 때도 있었어요? 후회는 안 했어요. 후회는 안 했어요. 속이 너무 바다 같다. 이렇게 중국에 남겨진 아이에 대한 얘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중국에서는 이제 저희 같이 북한 여성들은 팔려왔잖아요. 진짜 화장실 갈 때 집안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화장실 가는 방향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또 이제 대문을 열고 도망칠까봐 그래서 막 살피지.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그런 데 간 사람들은 나갈 때 밖으로 열쇠를 걸고 열쇠를 주는 게 아니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에서 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갖다 놔 말도 못 하는 데다가 할 줄 모르지. 집에서 오면 뭐 먹을 거 있는 것만 먹고 하루 종일 그 집안에 그러니까 빈 집만 지키는 거죠. 뭐 그냥 자유를 가지고 싶잖아요. 그렇게 애를 낳는데 진짜 불쌍하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데려오고 싶어도 못 데려오고 아들을 이렇게 데려올 수 있으면 다들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그러겠다. 제가 아는 애는 자기가 그 중국 돈으로 3만 위안에 팔렸었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 3만 위안을 나 산 가격 돈을 다시 줄 테니까 애만 달라. 알을 한국에서 좋은 환경에서 키우겠다고 했더니 절대로 못 준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애는 어차피 못 데려가니까 그래도 자기가 그 가져간 돈으로 애한테 마음껏 사주고 오려고 시장에도 데리고 가고 옷도 사 입고 했는데 생각했대요. 얘한테 정이 들게 되면 내가 다시는 못 돌아오겠구나 그런 생각에 새벽에 일찍 나왔대요. 근데 애가 어떻게 기미를 차렸는지 새벽 6시에 맨발로 나왔더래요. 맨발로. 그런데 그걸 보고 돌아섰대요. 안 그러면 못 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 친구들도 보통 중국에 애가 있는데 데려오고 싶지만 중국에서 놔주질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돈 주고 산 거는 내 애를 낳게 하기 위해서 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내 새끼를 못 준다. 너는 가서 새 인생 살더라도 애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국에 와서도 계속 저보고 그럽니다. TV를 보다가도 머리를 돌리면 네 아이 노는 걸 볼 수 있다니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건지 아냐. 네, 그런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가정 다 토론하고 이런 애들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 도망을 쳐야 되지 않아요. 도망을 쳐서 본인이 혼자 와서 상국을 통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면 그 시집 쪽에서 안 줘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막 물질적으로 그쪽에다 막 지원하면서 그래도 행여나 주겠는가 해서 그래도 안 줘요. 정말 처참한 일이 너무도 많아요. 진짜 문강이 아버지 같은 그 아빠분이라는 그 사람도 진짜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래 우리가 국정원에서 석 달 동안 연결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석 달 만에 전화하니까 야 아빠가 목이 아예 딱 센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팔려갔지 않는지 뭐 인신매매에 잡혔는지 뭐 내장을 팔렸지 않는지 그러더니 말하니까 우는데 그 우는 소리가 이러면서 목이 깡 매야 하는 거예요. 목이 너무 세가지고. 진짜. 그런데 제가 얘 아빠를 또 마음고생 시킨 거는 문강이를 먼저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내가 자기를 옆에 데리고 와야 내 사람이라 하지.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문강이가 먼저 오니까 엄청 또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저희 아빠도 우리 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진짜. 저의 동생도 이제 중국에서 태어났고 11살 때인가 9살 때 한국으로 왔어요. 엄마가 이제 아빠 먼저, 왜냐면 저희 아빠 정말 착하신 분이거든요. 저 학교 다 보내주시고 그리고 생활비 다 이렇게 막 아둥바둥 이래가지고 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한국 오자마자 이제 아빠를 제일 먼저 모셔오셨어요. 왜냐면 동생을 데려오면 스트레스 받거나 이제 막 자기를 또 안 데려가고 막 이럴까봐 그런 걱정을 하실까봐 데려왔는데 지금은 아빠는 이제 현장 이런 데서 밑에 사람들 두고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고 동생은 지금 한국말 엄청 잘해요. 저보다 더 잘해요. 키도 엄청 크잖아. 그래서 조만간 이제 지금 17살이거든요. 조만간 영양학교 들어갈 거예요. 잘 부탁드려요, 저 동생. 역시. 그러면 어머니랑 헤어지고 얼마 만에 이제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됐던 거예요? 1년 만에요. 1년? 네, 1년 만에. 그게 길게 느껴지죠? 1년. 길게 10년 같지. 10년이 뭐야? 10년이면 더 되죠.
제가 15년도에 오고 아들을 16년 2월에 데리고 왔어요. 일반 탈북자들이 중국에 아들이 혼자 못 올 거니까 다 데리고 오거든요. 가서 중국을 가서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내 언제는 18살인데 내가 내줄로 해가지고 오겠으니까 비행장에 마중만 오면 된다. 9돈이면은 엄마 우리 몇 달 사는데 그래가지고 네가 올 수 있겠어? 그래 엄마 비행장에 나와. 그래 비행장에 나가니까 정말 자기적으로 왔어요. 어머나. 너무 똑똑하다 진짜. 비행기가 떠났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때는 처음 타봤으니까요. 그래서 비행기 이렇게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요 좀. 저는 무서웠어요. 왜냐면 그 놀이터 그 무슨 대공항 가서 그런 거 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무서워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오는데 근데 연락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핸드폰 들고 왔는데 근데 한국에서 쓸 수 없어요. 그치, 엄마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 이거? 근데 다 옆에 사람 조선조예요. 그 아저씨 조선조예요. 그래서 아저씨 보고 정말로 아저씨 좀 핸드폰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근데 아저씨 전에 빌려줬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엄마 어디야? 엄마 저보고 나 출국이야 빨리 와. 보고 싶다. 그래서 출국으로 내가 드니 문 그거 자동문이었어요. 자동문 열고 제가 나타났어요. 나타났고 엄마는 봤어요. 어떡해. 어떡해. 그때 기분 어땠어요? 기분 엄청 기뻤어요. 엄마 껴안고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그때는 안 울었어요. 집에 가서 울었어요. 집에 가니까 눈물 났어요 이제? 네. 실감이 안 나잖아 처음에는. 맞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1년 동안 그 정말 먹고 싶었던 엄마 밥 먹었어요? 어머니는 안 했어요. 그 밖에 가서 그 불고기 있잖아요. 아 밖에 나가서 먹었구나. 한국 불고기 사고 집에 가서 구웠어요. 그때 처음 한국 불고기 먹었어요. 그래. 그냥 맛있는 거 먹이고 싶으니까 엄마는 내 음식 먹고 싶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하신 거지. 오늘 문강 씨가 그동안 엄마한테 못했던 이야기를 편지로 써오셨다고요? 네. 네.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애들 어떻게 생겼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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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편지. 편지 썼어?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이렇게 편지를 받아서 당황스럽죠. 저도 엄마에게 오랫동안 편지를 안 써서 조금 어색해. 먼저 엄마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저를 이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저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두 번째는 한국에 올 때 저와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고 한국까지 오라고 하는 것 감사해요. 세 번째는 엄마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금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는 건 너무 많아요. 저는 이미 성인이 됐지만 그래도 항상 어린 시절 추억을 생각이 많이 나요. 또한 엄마 이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들 다 컸으니까요. 엄마 시간 있을 때 같이 영화 보자. 팝콘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세요. 사랑합니다. 동무. 사랑합니다. 동무. 문강 동무 최고. 여러분 저 두 분 행복하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호텔이요. 멋있다. 어울린다.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중국어도 잘하고. 오늘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좀 큰 사람이 왔네요. 네. 오늘 어땠어요? 저번에 강정희 어머니 사연 들은 이후로 종종 계속 생각이 났었거든요. 잘 계시나 너무 걱정도 되고 제 걱정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저보다 더 행복하신 분 같아서
너무 부럽고 또 저렇게 아들 훌륭하게 키우신 것 같아서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예.